돌이켜보면 불행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수민이를 가둬버린 건 학교 가는 길에 받은 메시지였습니다. 처음에 메시지를 받은 건 언제였어요? 11월 6일 아침이에요. 8시쯤. 네. 뭐라고 왔는지 기억나요? 맨 처음에 님 이렇게 와서 저랑 친한 애들이 장난치는 줄 알고 그냥 물음표 보냈는데 갑자기 저 보면 놀라실걸요? 막 이러면서. 지켜보고 있다고요? 장난이라기엔 좀 무서운데요? 그렇죠. 발신자는 자신을 인근 고등학교 남학생이라 소개했습니다. 장난처럼 받은 전화 한 통. 수민이는 흘려버릴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지? 보도블럭을 비추면서 가고 있었어요, 전화로. 근데 갑자기 너 지금 어디 아파트네? 이러는데 그 아파트가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니까 난 널 지켜보고 있다니까 항상. 세상에. 다른 데도 조심해. 내 집이 거기 앞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때부터 뭔가 이건 진짜인 것 같다. 이 정도면 뭐 스토커 아닙니까 완전히? 얼마나 스토킹인데? 무서웠을까요? 그리고 밤낮으로 끔찍한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제가 인스타에 올린 사진을 특정한 부위 자른 다음에 저한테 막 너 키울게. 나 오래 전에 넌 이건 복수야. 오늘 널 찾아가야 되겠다. 너 오늘 임신시킬게. 특히 집착한 건 영상통화였답니다. 계속 와서 한 받다가 또 오길래 그냥 친구랑 같이 있어서 친구가 받아봐 이래서 받았는데 둘 다 놀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끊어냈어요. 왜요? 아니 어떤 전화를 받았길래? 수민이는 결국 부모님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막 울면서 또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빠 얘한테 또 전화와 걱정하지 말고 넌 보지 말고 있어. 이러고서 이제 제가 부랴부랴 가서 전화를 받았었던 거거든요. 딸인 척 영상통화를 받은 아빠. 아빠가 마주한 화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생애 가장 참혹했던 90초. 뭐죠? 그냥 딸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고 있었어요. 1분 30초 동안 그 자위를 하고 있었고요. 정말로 이제 느낌이 기분이 계속 이제 뭐 제 딸이 뭐 제가 보는 앞에서 막 그런 거를 당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막 그랬었어요. 얼마나 놀라셨을까. 수민이의 하루가 멈췄습니다. 학교에 가는 평범한 일상도 사라졌습니다. 아휴, 얼마나 불안할까요, 진짜. 한시가 급했습니다. 아빠는 수민이가 받은 메시지를 모아 경찰서를 찾았는데 너무 당황해서 물었어요. 2, 3개월이 걸린다고 했더니 2, 3개월이요? 웹 사이트여서 협조 요청을 해도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2, 3개월 동안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랬어요. 2, 3개월 동안 그럼 제 딸 학교도 보내지 말까요? 집에만 있으라고 할까요? 이렇게도 물어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절차가 그렇습니다라고 밖에 답변은 못 받았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직접 움직이기 시작한 이유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움직인 거예요. 마냥 앉아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딸한테 보냈던 메시지 내용을 정말로 지금 수백 번 계속 돌려서 봤어요. 단서를 하나하나 찾다 보니까 내비게이션 쪽을 카메라로 얘가 자기 차를 찍어서 보냈는데 남자가 보낸 사진에 몇 가지 단서가 있었답니다. 차량 관련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차 종은 요거를 보자마자 바로 알았거든요. 딸한테 메시지를 보낸 시간과 날짜가 내비게이션에 있는 시간 날짜랑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현장에 범인의 흔적이 남아있진 않을까. 아빠는 곧장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12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내비 확대하면서 오다 보니까는 위치가 딱 여기인 것 같아서 처음에 방범용 CCTV 봤고요. 이런 일을 당했다, 열람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절차를 말씀드리면 방범용 CCTV가 경찰에서 바로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 관련 그런 근거를 대서 공문을 요청하면 승인이 받아서 확인하거나 그런. 지금 이 과정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꽤 걸린다고 합니다. 흔적이 지워질까 조급했던 아빠. 그때 현장을 찍고 있던 또 다른 CCTV를 찾았습니다. 한 식당의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안에 사장님 계셔서 사장님한테 양해 구하고
차 옆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차 맞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냥 진짜 온몸이 다 풀려갖고 딱 주저앉고 싶더라고요. 차를 찾은 거예요, 차를? 아우 대단하시네. 그러니까요. 식당 CCTV에 찍힌 화면입니다. 이 차예요? 이 차구나. 아빠가 추정했던 차종이 정말 나타났습니다. 어허. 멈춰선 차에서 한 남자가 내립니다. 저 사람이네, 그러면. 어휴. 저 사람이겠네. 보는 저도 이렇게 심장이 오그라드는데. 잠깐 가게 앞을 서성이더니 뭘 찍어요? 키가 꽤 큰 것 같은데요? 근데 17살이라더니 운전도 하고 성인으로 보이는데요? 다시 차 안으로 들어갑니다. 남자가 탄 차는 그 자리에 7분여간 서 있다. 4시 33분에 이곳을 떠납니다. 4시 30분, 정확히 이곳에 멈춰 있었던 차량. 그러니까 4시 30분에 저거를 찍었네요. 네. 범인은 이 차 안에서 수민이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CCTV로 차 번호를 따서 너무 기뻤어요. 아, 다 잡았다 이제. 야. 정보사에 다시 와서 차 번호랑 다 따놨습니다. 빨리 잡아주세요. 이랬더니 담당 형사 배정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꼬박 사흘간 경찰의 연락만 기다렸습니다. 아직까지 형사 배정이 안 됐다고 답답해서 연락드린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한번 다시 거기 경찰서에 네, 문의를 하면 아마 배상이 됐을 거예요. 이야. 제가 검색했을 때는 사이버 수사팀에는 사건이 없고요. 네네. 여성 청소년과에 사건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아, 여청계를 넘어간 건가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관됐다고 전화를 해보라고 한 거거든요. 이쪽으로 가고요. 오늘 아니세요, 오늘은. 내일 주간에 담당자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 참. 하루가 한 달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9일 만에 경찰로부터 들은 소식. 그 차량 번호를 검색을 했더니 어디 회사 소유로 돼 있는 차량이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찾아가서 사장님한테 그날 운행했던 직원이 누구냐고 물어보고 그 직원을 데리고 와서 잡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죠. 가해 남성은 여전히 같은 하늘 아래에서 일상을 보내는 중입니다. 아우, 수민이가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러게요. 수민이는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불안 수치가 특히 높다는데요. 그냥 막 길 가는데 골목 같은 데에서 그 사람 말도 그럼 그것 때문에 뭐 바깥 출입도 잘 못했겠네요. 그 일 있고 나서 거의 아예 안 나가. 자가 엄마 아빠 어디 가면 현관문 같은 거 다 닫고 있고 엄마랑도 계속 수시로 전화하고 그랬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동의가 없으면은 저희는 걔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거를 제 마음대로 알려드릴 순 없어요, 아버님.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는 걔를 모르는데 걔는 에 대해서 뭐 알잖아요. 뭐 지역이면 뭐 동네나 이런 거. 아빠는 남자가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희 동네 이 앞에 보면 조그만 주차장이 있어요. 외부인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조그만 주차장인데 주차장으로 알아봐 이런 메시지가 많이 왔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쪽 애일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경찰의 이야기는 달랐답니다. 경찰은 계속 아니라고만 했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딸을 자꾸 집에만 있지 말고 내보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얘를 다시 이제 찾은 거죠. 용인인지 확인을 해야겠다. 야, 아버님이. 아빠는 몇 가지 단서로 가해 남성을 수소문했습니다. 용인 일대에서 그를 안다는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피해자가 더 있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다녔었어요. 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도 같이 다녔었고 친구들 사이에서 들었어요. 막 이렇다는데 저렇다는데. 남자는 6년 전 수민이가 다니는 중학교를 졸업했답니다. 아하. 심지어 수년간 차로 5분 거리에 살았었답니다. 아니 1.5km 거리면 한 동네에 살았다고 해도 무방하잖아요. 그렇죠. 범인은 용인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23살 고 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기 힘든 증언들을 들었습니다. 뭐요? 들어보면 그 피해자들이 대부분 아니면 하나의 미래 애들이더라고요.
경찰에 대입했고 그런 이런 애들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피해자들 고등학교 친구들은 그리고 그때서는 이상도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제가 지금 기억을 다 못하지. 아이고 진짜 많네요. 그 친구가 최근에 교도소에 갔다 왔어요. 1년 선고받았다고 들었어요. 이미 전과가 있었네요. 뭐 모르시는 것 같아서 뭐 용인 뭐 연구지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그 사람 주소지하고 네네네. 직장이나 이런 게 다 용인이 아니에요. 근데 저희 딸 학교 졸업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나오다가 중퇴하고 2년 전에 그 갔다 온 걸로 또 얘기. 그러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님? 조카랑 동창이더라고요. 참 경찰이 그러니까 이게 용인 지역 아니라고 하긴 하셨는데 이게 아닐 수가 없는 게 저희 집 앞에 학원 이름까지 알고 있었는데 이게 뭐 인터넷 검색해서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경찰에 올랐을 때는 벌금형으로 끝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정말로 담배꽁초 하나 버리는 벌금이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벌금형이요? 아니 이런 성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지금 정황으로 구속까지 네네. 한 건가요? 지금 이제 단순 이제 한테 한 것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별도로 네. 이제 뭐 다른 게 확인되거나 하거나. 제대로 벌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를 찾기 시작한 아빠. 아버지 대단하시네요. 메시지를 등록을 하자마자 정말로 1분도 안 돼서 온 것 같아요. 첫 번째 피해자한테. 그 밑에 댓글이 엄청 달렸거든요. 댓글에 이 아직까지 이러고 있네. 수민이와 비슷한 메시지를 받았다는 연락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제작진과 연락이 닿은 피해자만 10여 명. 세상에. 너무하네 진짜. 모두 가해 남성과 같은 학교를 다녔거나 한 지역에 살았습니다. 6년 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거기 너 사는 거 알고 집 가는 게 조심하고 교복길이 너무 짧은 거 아니냐. 제 사진에다가 같은 뿌린 것처럼 편집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고 감옥을 가더라도 이렇게 납치해서 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얘는 내가 신고를 해서 감옥을 가더라도 나한테 못되게 할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에 이제 갑자기 무서워지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심지어 공개된 게시판에 피해자들의 사진과 신상 정보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니 성적인 모욕도 일삼았습니다. 에서 유명한 때 같이 보러 갈 사람 막 이렇게 올리고 번호 같은 것도 올라가고 그 번호가 올라갔을 때 자기 한 번만 만나달라 막 자기랑 한 번만 자달라 막 이런 연락들이 계속 왔었어요. 내 사진을 올려서 뭐 할 사람을 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올리니까 내가 그런 게 아닌데 내가 그렇게 탕감하냐. 그래서 억울하고. 아니 저런 애가 어떻게 버젓이 저렇게 사회활동할 수가 있죠? 누가 괴롭히는지도 모른 채 수년째 당했습니다. 고통을 피할 길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다음에 좀 그런 문자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 SNS로 그때는 그냥 많이 무서웠고 얘한테 메시지 오는 몇 년 동안 계속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오랜만에 이제 그 캡처본들을 다시 꺼내서 읽는데 막 몸이 떨리고 눈물 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쵸. 두려움에 경찰서의 문을 두드려봤지만 돌아 나오는 것밖엔 방법이 없었답니다. 그냥 보자마자 어떻게 뭐 해보시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자마자 이거 못해요. 이거 오래 걸립니다. 이거는 뭐 외국 사이트인데 협조 안 돼요. 어려워요. 경찰서 나가서 울면서 그걸 다 지웠던 것 같아요. 아이고. 증거를 제출하려고 했었던 것도 다 그냥 지워버렸어요. 신고가 안 된다고 하니까. 제 잘못도 아닌데 저보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에 제 사진 같은 거 올리지 말라고. 그거 그럼 어떻게 되냐, 지워지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보고 직접 지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그냥 한국에서 필요한 걸 조금 아이고. 경찰력을 좀 많이 했어요.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 10명이 넘는 거예요. 맞네요. 아빠가 나서지 않았다면 수민이도 같은 상황이었을지 모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2, 3개월 기다려도 2, 3개월 후에 답변이 어땠을까 궁금해요. 정말로 수사를 해서 잡아줬을지 아니면은 협조 요청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끝났을지. 피해자들은 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하필 자신을 괴롭혔는지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서로 말은 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냥 물어보고 싶어요, 걔한테. 뭐라고? 왜 하필 그냥 왜 하필 나한테 그럴까 이런 생각이 좀. 우리는 고 씨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그를 가르쳤던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혹시? 기억나세요? 일단 생활하는 게 이제 살짝 아이들하고 좀 둘이 떨어진 친구. 어리숙하고 등치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키도 컸고요. 그리고 특별히 여학생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다면 제가 학생부 있었으니까 분명히 뭐가 문제가 왔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그런 건 한 건도 없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동네 친구는 고 씨의 학창 시절이 순탄하진 않았다고 기억합니다. 거의 3, 4년 동안 같이 붙어 다녔거든요. 근데 막 여자랑 연락하거나 여자를 만나러 간다 그런 건 없던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여자한테 인기가 정말 없었어요. 선배한테도 많이 당했었고 또 같은 친구들한테도 많이 괴롭힘을 당했었고 이제 또 의지할 때가 이제 저 포함해서 다른 친구들밖에 없었는데 고 씨는 고등학교 1학년 무렵 자퇴했답니다. 그 무렵 나눈 대화엔 이성교제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수년째 연락이 끊긴 상황. 그의 최근 행적이 담긴 식당 앞 CCTV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차에서 나온 그의 손에 뭔가가 있습니다. 손에 뭐 하얀색 뭔가 지금 들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듯 하더니 이내 나타납니다. 이때 손에 쥐고 있던 건 사라졌는데요. 빈손이네요. 뭐 두고 나온 것 같은데요. 뭐죠? 고 씨는 왜 이곳을 찾았던 걸까? 뭘까요? 여기 본 거죠, 이제 우리가 그래. 여기로 들어온 거죠, 여기. 나오지 잠겼으니까. 내가 밑으로 넣어놨어. 좀 사이로? 저를 공간나무 밑으로 넣어놨어요. 명함. 명함이요? 보니까 수가 있더라고. 차랑. 우리 집에서 이게 영업지로 왔던 놈들이구나. 지금도 근무하고 있을지 고 씨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른 아침 물건을 나르는 한 청년이 보입니다. 쟤 맞나? 찾았다. 알았어. 아빠가 찾은 CCTV 속 그 남자입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고통으로 먼 이유를 묻고 싶었습니다. 진짜 궁금하네요. 왜 그러셨는지. 안녕하세요. 좀 찾아왔는데요. 이 사람이죠. 어떤 일 있는 거예요? 예, MBC에서 MBC에서요? 뭐 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제가 회사 쪽에요. 어떤 일? 혹시 좀 개인적인 얘기라서 회사에서 전혀 모르는 눈치인데요. 제가 주변 여성분들한테 음란 메시지 보내고 성희롱한 사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꽤 당당한데요.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 피해자분들은 지금 학교도 못 가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는데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 없으니까 돌아가시죠. 아니 뭐 피해자들한테 최소한의 뭐 도의적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거를 제가 기사님들한테 왜 얘기해야 되냐고. 경찰에 가서 이미 조사를 다 끝내고 왔는데 왜 그러시는 거? 왜 찍어요? 아 정말 무책임하네요. 피해를 입으니까 저 때문에 저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셨대요. 아니 본인 회사는 걱정되시고 그래서 피해자들은 아니요.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얘기하겠다고 지금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 돌아가주세요. 정말 뻔뻔하군요. 아니 참. 퇴근 후 다시 만나자며 사라진 고 씨는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작진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고 씨의 부모에게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되고 이제 막 그런 무렵에 저런 증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벌금, 이제 두 번째도 벌금. 강도가 점점 세지니까 작년 재작년이죠. 1년형 받아서 구속했어요. 구속됐다. 그런 말을 나한테 한 적은 있어. 그런 생각이 막 들면 스스로가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얘기해서? 네, 그렇죠. 그 순간을 막 가해를 했어. 가해를 하고 정신이 딱 차리면 그게 너무 후회가 드는 거야. 자기 자신도 스스로 모르겠대. 아버지는 고 씨의 행동이 과거의 상처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되게 있는데 그 당시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용인에서. 그러니까 걔는 지 인생을 딱 돌이켜보면 그때 시간이 걔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지. 중학교 무려. 왜냐면 고1 때 자퇴를 하고 나서는 그 뒤에 생활이 없으니까. 나는 그 피해자분들한테는 입이 100개, 1000개 다 할 말 없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좀 전해주세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아빠에겐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 가시는 중이세요? 지금 여기 경기 남부지방청 담당자분한테 추가 피해자들 사료들 드리려고 가고 있습니다. 딸을 위해 시작했던 여정, 이젠 여럿이 함께 걷고 있습니다. 경찰보다 더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저희 보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꼭 징역 살게 하겠다 그래서 해주시니까 경찰보다 확실히 믿음이 갔죠. 감사하고 힘이 없어서 신고도 못하나라는 생각도 했고 가만히 있어야 되구나라는 생각만 했어요. 구속해주신다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하다고. 저희는 힘도 없었는데 이 피해자들의 마음이 이제 확 와닿더라고요. 되게 힘들었겠다, 외로웠겠다, 좀 이런 생각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럼요. 이거 사건 파헤치면서 처음으로 공부 안 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했어요, 처음으로. 진짜 배우신 분들이 조금 법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좀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